2교시에서는 그 사장의 그 제어 장치 구조 및 동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학기 초에 말씀드렸듯이 3장의 내용은 우리 이 진법 변환과 그 컴퓨터에서의 그 정수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소수, 실수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 다음에 이진수 더하기, 가상기, 뭐죠?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을 이제 주로 설명하고 있어서 혹시 시간이 되면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어쨌든 진법 변환의 기본적인 거는 여러분들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3장의 내용을 이제 또 나중에 시간이 되면 말씀드리기로 하고 4장의 2교시에서는 우리 제어장치 우리가 그 1교시에서 살펴봤다시피 IR에서 들어오는 OP 코드를 가지고 제어 신호를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그거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교재에 보면 그 제어 장치의 구조를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좀 복잡하죠. 근데 그 보면 우리가 그 CPU와 주기억 장치에서 하는 일을 제어 장치에서 그거를 축소해서 하고 있다로 이제 생각을 하면 되는데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 우리 그 위에 명령어 레지스타라는 게 IR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제 그림을 좀 뒤집어 놓은 거죠. IR에서 들어온 명령어의 OP 코드를 가지고 명령어를 해독을 하고 그 다음에 그놈들에 대해서 처리해야 될 일들은 제어 기억 장치에 다 이제 저장이 돼 있어요. 물론 이것도 이제 프로그래밍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지기도 하는데 보통 뭐 인출이다 그러면 제어 기억 장치에 롬 형태로 보통 롬을 이제 여기 제어 기억 장치에 리드 온리 메모리 형태로 구현이 돼 있는데 그놈이 이제 그 인출 사이클에서 첫 번째 T0에서 처리해야 될 일들이 이제 여기 쫙 기억이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주소는 이제 제어 주소 레지스타 CAR 컨트롤 어드레스 레지스타. 요게 그 우리가 CPU 내부에서 보면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타 MAR하고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거 주소에 해당되는 일들은 어디에 또 서술이 되어 있냐면 여기 CBR 컨트롤 버퍼 레지스터에 이제 저장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이제 MBR의 역할하고 똑같은 거죠. 그 다음에 이 제어 기억 장치에 이제 있는 놈들을 순서대로 꺼내는 역할을 하는 게 순서 제어 모듈이라고 하는 거예요. 순서. 이게 보통은 뭐 ALU랑 연동이 돼서 순서적으로 처리를 이제 하는 플래그를 발생을 시켜서 그거에 맞는 그 제어 모듈을 이제 통해서 만들어진 제어 신호의 순서를 이제 여기서 하나씩 이제 가져와서 처리할 수 있게끔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령어 레지스타에서 들어온 순서의 그 명령어들을 명령어 해독기가 보고 그거에 맞는 제어 주소 레지스터를 찾아서 그의 주소 값을 제어 버퍼 레지스터에 있는 놈을 읽어와서 해독기로 돌려서 이게 CPU 내부에서 흘러 들어가는 거다. 그러면 내부 제어 신호로 보내고 아니면 시스템 버스를 통해서 외부의 제어 버스로 보내는 신호다. 그죠? 이제 주기억 장치에 가는 놈들 있죠. 해독기를 거쳐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그죠? 물론 이제 요 제어 버퍼 레지스터와 해독기를 이제 수평적으로 하나로 이제 처리하기도 하지만 또 이제 이렇게 수직적으로 수직적 명령어로 만들어서 이제 처리를 이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SBR 여기서 이제 SBR이라는 놈은 이제 요 명령어 레지스터에서 신호들이 갑자기 많이 들어오면 제어 주소 레지스터에서 이제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의 한계로 얘가 바로바로 처리 못하면 SBR에서 임시적으로 저장을 해놔요. 그죠? 그래서 그 다음 거 계속 레지스터에 쌓이면 이제 지금 처리해야 될 걸 SBR로 저장을 해놨다가 기억 장치에서 하나씩 가져오도록 뭐 그렇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SBR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CAR 내용을 일시적으로 이제 저장하는 PC의 역할을 좀 하는 거죠. 어드레스를 역할을.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 전체 앞에서 보면 우리 CAR은 MAR,
SBR은 PC. 그 다음에 그 제어 기억 장치는 이제 메인 메모리. 그 다음에 CBR은 MBR. 그 순서 제어 모듈이라고 하는 건 이 제어 장치 안에 있는 제어 장치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에서의 그 CPU와 메인 메모리의 구조랑 거의 이제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축소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 그림이 이제 오른쪽 위에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그린 그림을 보시면 CPU라는 게 그 제어 장치, 그다음 내부 버스, 레지스터들이 많죠. 레지스터들. 그다음에 ALU가 있고, 레지스터 안에는 PC와 MAR 뭐 말씀드렸지만 AC, IR, MBR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건데, 그 제어 장치 안에를 좀 들여다보면 우리 순서 제어 논리 장치, 요게 순서 제어 모듈. 일종의 CPU에서 제어 장치 하는 놈들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제어 장치 레지스터. 여기 레지스터, CPU의 레지스터 역할을 하는 거고, 명령어 해독기도 마찬가지고, 레지스터의 역할을 하는 거고, 제어 메모리는 우리가 CPU의 외부에 있는 거죠. 메인 메모리. 그 역할을 여기 제어 장치 안에 있는 제어 메모리가 이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IR에 들어오는 명령어 레지스터, 패치의 T0다 그러면 그게 이미 제어 기억 장치에 있어요. 이미 롬 형태로 이제 있는 놈이기 때문에 그걸 찾아오는 거죠. 해독을 해서 그놈이 뭐 1번부터 10번까지의 제어 신호다. 그러면 그 순서대로 순서 제어 모듈이 그걸 관리하는 거죠. 자, 1번 가져와. 그러면 제어 CBR에 있는 놈 이제 CBR 가져오고, 그다음에 2번 가져와. 2번 가져오고, 3번 가져와. 그래서 10번 해당되는 걸 쫙 만들어서 해독기를 통해서 이제 패치다 그러면 이제 외부 제어 신호로 그 다음 명령어를 가져올 수 있도록 신호를 만들어서 명령어를 가져올 수 있도록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왼쪽에 있는 그림 요걸 잘 좀 기억을 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그걸 다시 한번 좀 책에서는 순서대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놨어요. 책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제 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아까 앞에서 봤었던 그림하고 이제 똑같은 건데, 좀 보면 순서 제어 논리 장치, 그러니까 제어 장치 안에 제어 장치 역할을 하는 놈들, 모듈이 제어 기억 장치로 이제 명령어를 이제 리드하라고 이제 보내요. 어떠한 명령어 레지스터가 하나 왔을 때, 그죠? 패치라는 거에 T0가 왔다. 그러면 해독을 해서 그 다음부터 구동이 되는데, 그래서 CIR 주소에 있는 제어 기억 장치에 저장되어 있는 단어가 읽어가지고 그놈의 이제 10번지다 그러면 10번지에 있는 CBR에 있는 놈을 이제 읽어요. 그죠? 그 다음에 CBR의 내용에 따라서 제어 신호를 만들고 다음 주소 정보를 이제 다음 제어 신호를 또 발생시키고. 그래서 순서 제어 논리 장치 또는 순서 제어 모듈은 CBR의 내용과 ALU, 이 플래그들이 ALU에서 발생을 하죠. 그렇죠? 산술 논리 제어 장치에서 이 제어 장치를 순서대로 구동하게끔 이제 그 일종의 이제 시계에 째깍째깍 하는 역할들을 이제 얘가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패치 사이클 다음 T0, T1, T2를 여기서 순서대로 제어 기억 장치 안에 있는 순서대로 꺼내가지고 조합을 해서 해독기로 내부면 CPU 내부, 외부면 시스템 버스로 제어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하는 게 이 제어 장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안에 있는 이제 제어 장치 안에 있는 것도 제어 기억 장치의 메인 메모리가 보면 오른쪽 위에 있는 그림 있죠? 이제 만들어 놨는데, 인출 사이클 루틴, 그 다음에 간접 사이클 루틴, 인터럽트 사이클 루틴에 대해서 요 제어 기억 장치 안에 리드 온리 메모리라고 그랬잖아요. 보통 이제 요즘은 이제 프로그래밍 방법을 써서 하는 또 하드웨어들이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기본적인 건 이제 이렇게 딱 롬에 저장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실행 사이클 루틴은 더하기 하는 놈은 이제 루틴 1, 또 빼기 하는 놈은 루틴 2, 뭐 이렇게 딱 저장이 돼 있어. 그 안에 있는 요 왼쪽에 있는 게 CAR에 이제 저장되어 있는 번지 값이죠. 그래도 CBR에 있는 값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프로그램 실행의 명령어 사이클들이 4가지가 있다 그랬죠? 이걸 반드시 외우셔야 되고, 그래서 요 간접 사이클의 T0, T1, T2가 마이크로 연산 하나씩 가져와서 그거에 해당되는 제어 기억 장치에 있는 것들을 가져와서 하나씩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출, 실행, 간접 요 사이클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간접 같은 경우는 IR의 주소값을 가져와서 MAR로 넘기고 MAR의 메모리에 있는 값을 MVR로 보내서 MBR의 주소값에 해당되는 놈을 다시 IR의 값에다가 넘겨주는 뭐 그런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게 간접 사이클이고, 우리 인터럽트 사이클은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이걸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이거 인터럽트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외부나 내부의 요인에 의해서 그 컴퓨터가 요 명령어 사이클 안에 있는 마이크로 연산을 이제 순서대로 수행을 하다가 어느 순간 이제 인터럽트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간접 사이클의 마이크로 연산 1, 2, 3 하다가 2번 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 정전이 됐다거나 아니면 사용자에 의해서 뭐 컴퓨터가 인터럽트를 발생했을 때 얘가 2번을 찾아서 수행하는 게 아니라 1번에 있는 값을 마이크로 연산 1번을 가져와서 다시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이전에 했던 놈을 지정하는 게 스택 포인터 SP라는 놈이고, 그 스택 포인터를 관리를 하고 있다가 루틴 어드레스라고 하는 게 마이크로 연산 T0, T1, T2 뭐 요거를 저장을 해놔서 요거를 찾아서 수행할 수 있게끔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PC에 있는 값을 MBR로 보내서 스택 포인터를 주소에다 보내가지고 루틴 주소도 PC를 보내서 그 MBR에 있는 값을 해당되는 MAR의 메모리에다가 보내가지고 그 이전에 있는 T0의 마이크로 연산을 이제 수행할 수 있도록 얘가 그 인터럽트를 이제 그 동작을 해요. 우리가 메이저 사이클에서 보면 패치 실행을 하다가 우리가 실행 동작에서 간접 사이클에서 인터럽트를 가는 경우는 없으니까 이제 실행 동작에서 인터럽트를 가서 인터럽트에서 그 실행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패치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요 MBR에 있는 그 값은 MAR의 그 주소 값으로 넘기게 돼 있어요. 그 실행하고 있는 그 현재 실행하고 있었던 그 전에 이제 인터럽트 발생하기 전에 실행하고 있었던 명령어가 저장된 그 여기서는 루틴 어드레스까지 마이크로 연산이 T0, T1, T2이다 그러면 T1을 수행하고 있으면 T0에 있는 값까지 같이 보내서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다음에 이제 패치 연산, 인출 사이클이 이제 수행이 될 수 있도록 이제 PC에 있는 값을 MAR로 보내고, MAR의 메모리 값을 MBR로 보내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카운터를 증가시켜서 MBR의 값을 IR로 보내는 뭐 이러한 인출 사이클이 다시 수행될 수 있게끔 그 인터럽트에서는 요 CPU 클락을 T0, T1, T2를 하면서 요 스택 포인터라는 값의 역할은 뭐냐면 그 이전에 수행됐었던 마이크로 연산의 여러 개 수행 중에 가장 처음 마이크로 연산 수행되는 값이 있는 주소 T0가 되겠죠. 여기서는 T0가 있는 포인터를 그 MAR로 넘겨주는 이런 과정을 T1에서 수행을 하면서 그 다음에 수행되는 그 명령어들이 그 실행의 T0, T2, T1에서 수행되고 있는 T2부터 수행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T0에 있는 값에 있는 주소 값을 가져오도록 이제 수행하는 그러한 역할을 지정을 해주고 있는 게 요 인터럽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 제어 기억 장치 오른쪽 위에 있는 요 루틴들이라고 하는 건 어디에 저장이 되어 있죠? CBR, 컨트롤 버퍼 레지스터. 왼쪽에 있는 주소에 해당되는 값들은 CAR, 컨트롤 어드레스 레지스터. 그래서 요 제어 기억 장치는 사실 이제 우리가 CPU의 그 시스템 버스를 통해서 외부의 그 메인 메모리에 해당되는 그 주소와 데이터 값을 가져오는 방법하고 똑같은 거죠. 그 제어 기억 장치를 통해서 가져오는 거는 우리가 CPU에서 메인 메모리에 있는 값들을 가져오는 그러한 그 기능적인 흐름하고 똑같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2교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